안녕하십니까. 애동닭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인데요. 자, 이 설치 시공 기준이란 것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둔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 시공할 때는 이 법에 의거, 이 기준에 의거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사실상 설치 승인을 내주지 않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제1장 설치 장소 및 가스 배관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1. 옥내 설치. 한번 읽어보면 불연성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격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을 구분을 해봅시다. 존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을 나누는 거를 조닝이라고 하고 각 실을 존이라고 부릅니다. 난방을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보일러실이다 라고 했을 때 각 실에는 방열기가 설치될 거고 여기에 각 방열기마다 배관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수 배관도 이렇게 돌아올 건데 그런 건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자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격벽이란 게 뭐냐면은 각 실을 구분했을 때 보일러 사이에 있는 요 벽을 격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실을 구분했을 때 요 사이에 있는 벽을 격벽이라고 하는데, 이 격벽의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은 방과 방 사이의 간막벽이라고 해요. 자, 이때 간막벽, 그래서 칸막이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요 격벽을 어떻게 한다? 불연성 격벽으로 설치해라 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 보일러는 고온의 장치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설치 장소 및 가스 배관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격벽을 불연성 격벽으로 설치해라 라는 뜻입니다. 화재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뒤에도 마저 읽어보면 단 소형량 강철제 보일러, 소형량 주철제 보일러, 가스용 온수 보일러, 소형 관류 보일러는 방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방격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보일러가 주로 보면 소형 보일러일 경우에는 위험성이 적으니 어떻게 한다? 반으로 된 거, 반격벽. 그래서 반만 막아주는 칸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격벽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형일 경우, 보일러가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이 녀석보다는 작을 테니 반격벽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내용들 세 가지 나오는데 묶어서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보일러 상부와 천정까지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한다. 단 소형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일러실에 우리가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보일러 상부와 천정 간의 거리를 어떻게 한다? 최소한 1.2m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거리를. 자, 근데 소형 보일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반 줄여서 0.6m 이상으로 해도 된다 라는 소리죠. 즉 소형으로 갈수록 기준이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보일러 동체에서 벽, 배관, 기타 보일러 축부에 있는 구조물과의 거리는 0.45m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구조물과의 거리입니다. 구조물과의 거리는 0.45m 이상으로 해야 되고, 단 나오죠. 소형 보일러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형일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돼서 0.3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치값 있죠. 0.45m, 0.3m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밑에 갈로에 보시면 압력 용기에서 나오는데 줄 쭉 꺼주세요. 압력 용기와 벽과의 거리는 0.3m, 인접한 압력 용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으로 한다. 즉 압력 용기와는 0.3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축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형 보일러의 경우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반격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고 옆에 연료 탱크가 있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어떻게 합니까?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소형 보일러일 경우에는 완화해서 1m 이상의 거리를 둬도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일러와 연료 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옥외 설치라고 해서 나옵니다. 우리 위에서 봤던 거는 옥내 설치였어요. 그래서 건물 내부에 뭐 별도의 보일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부에 설치한 거를 옥내 설치라고 한다면, 이제 밖에 예를 들면 옥상층 요런 데겠죠. 외부에 설치하는 거를 옥외 설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 적절한 방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옥외 설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빗물입니다. 왜 그럴까? 보일러나 배관에 닿으면 부식이 되니까. 그래서 요런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 적절한 방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예를 들자면 요런 건데, 보일러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실이 있으면 여기 위에가 옥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옥상층으로 통하는 통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통기관. 자, 요 통기관은 그 역할이 뭐냐면은 그 실내에 있는 배관 내부의 봉수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봉수는 뭐냐? 말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각실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요 칸이 화장실이라고 칩시다. 요게 화장실이에요. 자, 그럼 화장실 내부에는 세면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세면대 밑에 배관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요게 U자 형태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혹은 S트랩을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수도로 빠지게끔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때 요거를 U자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면대를 사용할 때는 물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 그리고 세면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U자 관안에 물이 차 있겠죠.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없을 경우, 여기 배관 내부에 물이 없을 경우 이 하수관을 타고 안 좋은 가스 있죠. 막 그 악취도 나고 안 좋은 가스, 유해한 가스가 배관을 타고 이렇게 역류해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요 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봉수라고 해요. 봉수. 그리고 봉수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요런 통기, 엄밀히 따지면 관이라고 불러요. 통기관을 설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통기관 없이 하수관만 연결하면 이렇게 빨려 내려가면서 하부의 압력이 낮아져 버려요. 즉 진공이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공이 잡혀버리니까 봉수를 당겨서 같이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봉수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기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돼? 이게 압력이 낮아질 수가 없지. 왜? 외부의 공기랑 이렇게 압력을 맞춰주니까. 그래서 이게 양압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대기압과 같은 거야. 그래서 봉수가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요게 통기관이라고 해요. 자, 이때 통기관은 외부로 빠져있는 입상관이기 때문에 배관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입상만 시켜서 올라가 있다면, 바깥에서 비가 온다라고 칩시다. 비가 막 이렇게 오게 되면 빗물이 어떻게 돼요? 통기관을 타고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봉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부식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통기관을 이렇게 직관으로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주로 보면 여러분들 옥상에 갈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다가 U자관을 이렇게 거꾸로 꺾어서 연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이렇게 내려도 들어갈 일이 없는 거지. 왜? 입구가 여기 있잖아. 입구가 밑을 향하고 있으니까 빗물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혹은 여기 위에다가 캡을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옥 외에 뭔가가 설치된다면 빗물을 피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설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요거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저 읽어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 노출된 절연제 또는 레깅에는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절연제라는 거는 뭐 전선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전선, 피복된 전선 이런 것들 빗물 닿으면 위험할 수 있죠. 누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깅이라고 나오는데, 레깅은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보온 후 빗물 등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얇은 금속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도 큰 배관, 옥외에 설치된 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열재로 감아만 놓는 게 아니고 단열재로 감고 얇은 판으로 이렇게 둥글게 씌워요. 그때 사용하는 거를 레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얇은 판을. 자, 이런 절연제 또는 레깅도 마찬가지 물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보일러 외부에 있는 증기관 및 급수관이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강제 통풍팬의 입구는 빗물 방지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첫 번째 나왔던 내용하고
막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옥에 설치되니까 빗물을 어떻게든 막아주는, 방지해주는 장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 가스 배관에 설치해서 나오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하고 황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가스 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거를 볼 수 있어야지만 어딘가 누설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찾아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스 배관은 기본적으로 노출 배관으로 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색깔은 황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요. 노란색. 황색으로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봐도 아, 저거는 가스 배관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배관 표면에 사용 가스명, 최고 사용 압력, 가스 흐름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밑에 내용 하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세 번째 보시면 지상 배관은 부식 방지 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요거는 첫 번째 사항하고 똑같은데 그 밑에 줄 거 주세요. 단 건축물의 내 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에서 1m의 높이의 폭 3cm의 황색 띠를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스 배관 같은 경우는 황색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설된 가스 배관, 예를 들어 땅을 파보잖아요. 매설된 배관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가스 배관 전부 황색, 노란색으로 도색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 우리가 건물인데 건물 외벽에 가스 배관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가스 배관이 노란색이고 건물이 예를 들어 적벽돌, 그래서 빨간색이야. 그럼 어때요? 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을 완화해준 기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요게 지면입니다. 지면인데 지면 높이에서 배관을 설치할 때 가스 배관을 1m 이상 높여서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배관에 가운데 요렇게 띠를 설치하는 거야. 띠를 요렇게 묶어 두는 겁니다. 요 띠가 이제 뭐 일종의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티커를 요렇게 말아서 붙여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요게 폭이 3cm짜리 노란색 띠예요. 노란색 띠를 두 줄로 감아 놓으면 요거는 가스 배관을 표시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건물의 외벽 색깔과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황색 띠가 두 줄 감겨 있는 거는 가스 배관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 배관 바로 위의 사항이죠. 요 배관에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배관 표면에 사용 가스명, 예를 들어 이게 도시가스다. 그럼 여기다가 도시가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관에 써도 되고 아니면 황색 띠에다가 써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최고 사용 압력, 뭐 예를 들어 요 배관은 10kg까지 쓸 수 있습니다. 10kg per 제곱센치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걸 또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스 흐름 방향,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라는 거를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색상은 황색이지만 우리가 건물 외관상 아, 이건 너무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 외벽의 색깔과 동일시하면서 황색 띠로 이게 가스 배관이다 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배관의 이음부 갈로에 보시면 용접 이음매를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의 거리라고 해서 나오는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공급관이냐, 아니면 넘어가 보시면은 두 번째 도시가스 배관 기준이냐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판서를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보면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배관 이음부랑 이 전기설비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둬야 되느냐. 왜 전기설비랑 이격거리를 두겠어요? 가스 배관이니까 스파크 튀면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이격거리는 지켜달라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조금 하나 딱 달라요. 하나. 자, 그래서 기준이 사용자 공급관이냐 아니면 도시가스 배관이냐인데 이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이 사용자 공급관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가스 공급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 요 녀석은 가스 사용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사용자 공급관은 다시 말하면 가스 공급 시설이고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이라는 거는 가스 사용 시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공급 시설이냐 아니면은 사용 시설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사용자 공급간,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 이격거리는 60cm 이상 띄워줘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촉기 같은 경우는 30cm 이상, 그리고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 뭐요? 피복되지 않은 전선, 노출된 거 위험하잖아. 그리고 단열 조치하지 않은 굴뚝, 단열 안 한 거, 보온제 안 감은 거, 요런 거는 15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절연전선 같은 경우는 뭐야? 피복이 된 전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절연전선은 아무래도 앞에 절연하지 않은 전선보다는 안전할 테니까 얘는 15cm였다면 얘는 5cm 가깝게 해도 된다. 그래서 10cm 이상의 거리를 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도시가스 배관, 가스 사용 시설인데 요것도 쭉 한번 보면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리만 보면 되죠. 첫 번째, 전기 계량기, 개폐기 같은 경우는 60cm 이상. 똑같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전멸기, 전기 접촉기는 15cm 이상. 요게 다르죠. 두 번째 항목이 일단 다르네요. 얘는 30cm, 얘는 15cm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 조치하지 않은 굴뚝. 자, 여기 세 번째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3번도 똑같네요. 그 다음 4번 어때요? 절연 전선 똑같아요. 자, 그럼 뭐만 다릅니까? 요 2번 항목만 다르구나.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을 기억하시고 둘 중에 하나만 딱 외워주시면 두 번째는 뭐예요? 반감시키면 돼. 예를 들어서 사용자 공급관을 내가 외웠어. 그러면 2번만 다른 거잖아. 2번만. 그 기준 다 똑같은데 2번만 30cm에서 뭘로 바꿔? 반 나누기 해가지고 2 나눠버리면 15cm 된단 말이에요. 반감시키면 됩니다. 2번만. 자, 그래서 이게 필기시험 볼 때는 문제에 꽤나 나왔던 그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공급시설이냐 사용시설이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제자가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한 명 같으면 한 가지 기준으로만 이렇게 문제를 낼 텐데 출제자가 여러 명이 한두 문제씩 깊게 그 기준을 정해서 내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하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많다 보니 기준이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요거는 이제 사실상 그 문제에서의 문제인데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요런 기준을 친절하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가스 공급 시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면 이 문제에서는 가스 사용 시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기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를 여러 번 많이 풀면서 그 문제의 맥락에 맞게끔 답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게 어려운 거야. 논란도 많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필답형 같은 경우는 공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개 답안이 없기 때문에 또 막 책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르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문제에서 요런 이제 말이 나왔을 때는 30cm다. 요런 말이 나왔을 때는 15cm다. 이렇게 문맥상 우리가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껏해야 달라진 거 요 2번 항목밖에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2번 항목만 따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배관의 고정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요 세 가지 항목 이렇게 묶어서 별표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문제에 간혹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관의 고정장치인데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요거는 천장에 매다는 배관이다. 그러면은 천장에 매달 때는 행거라는 걸 써요. 행거라는 그 지지장치, 고정장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만약에 배관을 설치한다. 그럼 밑에서 받쳐주는 서포터라는 고정장치를 이용해서 지지를 해줘요. 자, 이때 요런 배관 고정장치 있죠. 요 행거 또는 요런 서포터 라는 거를 몇 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해줘야 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다? 배관의 직경, 관지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지름 몇 미리마다 요거를 몇 미터에 한 개씩 설치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을 써보면 관지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몇 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도 나오지만 뭐 외울 때 어려울 거 없습니다. 13, 33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게 13mm보다 작은 거, 미만. 13mm보다 작은 거. 제일 큰 게 뭐냐면은 33mm를 넘어가는 거 이상. 그럼 가운데는 뭘까? 13에서 33 미만이 되겠구나.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13, 33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판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필기 한 번만 딱 해보면 외워져요. 13, 33만 외우면 돼. 뭐가? 배관 고정장치. 자, 그래서 몇 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합니까? 자, 요건 더 쉬워요. 1, 2, 3. 끝이에요. 그래서 1m, 2m, 3m마다 한 개씩 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대로 설치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요 배관의 직경이 12mm예요. 12mm. 그럼 어떻게 돼? 13mm보다 작잖아. 13mm보다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m마다 즉 요 행거를 1m 간격으로 한 개씩 설치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m 한 개. 그 다음에 또 1m 지나서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줘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경이 한 40mm 정도 됐어. 그러면 33mm 넘어갔죠. 그럼 요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3m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해주게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뭐예요? 13, 33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1, 2, 3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아주 외우기 쉬워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환기구 설치라고 해서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지하실의 환기 설비는 1종 환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공존행동 할 때는 1종, 2종, 3종, 4종 환기를 다 배웁니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고. 근데 에너지에서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온 김에 제가 그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 환기 설비라는 게 있어요. 환기 설비. 환기 설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설치가 돼요. 자, 이때 1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급배기로 나누게 되거든요. 급기, 배기로 나누게 되는데 자, 1종 같은 경우는 강제, 급기, 그리고 강제, 배기. 그 줄여서 강제라고 하고요. 2종은 강제, 급기, 자연 배기고요.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자연, 급기, 강제, 배기가 되고 그 다음 4종 같은 경우는 자연, 급기, 자연, 배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우실 때는 강제, 자연, 강제, 자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얘들이 다 뭐냐면은 자, 강제, 급기, 강제, 배기라는 거는 송풍기, 팬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거를 급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를 급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내에 넣어주는 공기를 팬을 이용해서 강제로 불어 넣어주는 거를 강제급기라고 해요. 그리고 강제배기도 마찬가지. 송풍기 설치해서 강제로 빼주는 거를 강제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넣어주는 것도 팬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주는 것도 팬을 이용해서 강제로. 그럼 2종은 뭐겠어요? 2종 이렇게 있으면 강제급기, 송풍기 이용해서 넣어주는 거는 강제로 넣어주고 빼주는 거는 그냥 창문 여는 거예요. 창문 열어서 자연적으로 빼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종은 뭘까? 3종은 넣어주는 거를 자연적으로 창문 여는 거고 빼주는 거를 강제 배기 이런 식으로 송풍기를 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종 같은 경우는 요건 뭐겠어요? 둘 다 그냥 창문, 송풍기가 없으면 팬이 없어요. 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 급기, 자연 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 창문만 여는 건 뭐예요? 자연 환기가 되는 겁니다. 자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뭘까? 강제. 그래서 1종 같은 경우가 강제 환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종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은 강제 급기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걸 강제로 넣어주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압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흔히 정압실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술실, 클린룸. 그래서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세균이 침투하면 안 되잖아. 수술하고 있는데 배를 개복해뒀는데 세균이 들어간다?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이런 정압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압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세균이나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3종 같은 경우는 음압이에요. 음압. 왜 그래? 계속 빼주니까 빨아당긴단 말이야. 빨아당기기 때문에 음압을 유지해줍니다. 요런 거는 주로 보면은 동물 실험실 요런데 뭐 독극물을 취급하는 그런 곳. 왜? 독극물을 내부에서 취급하는데 이게 밖으로 쉽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압을 유지하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건 되지만 빠지는 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즘에 그 말 많죠. 코로나19 때문에 말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압실 만든다라는 게 코로나가 밖으로 이게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음압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끔. 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요 3종 환기 방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종은 강제, 4종은 완전 자연, 그리고 2종은 정압, 그리고 3종은 음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에너지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죠. 공조에 가면 이런 거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환기구 설치 시 지하실의 환기 설비는 1종 환기로 한다. 왜 1종 환기로 하겠어요? 지하실은 쉽게 오염되니까 완전히 강제로 돌려가지고 환기 효율을 많이 높여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면 도시가스 사용시설 줄 거 주세요. 천정 가까이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LPG 사용시설 바닥 가까이에 환기구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도시가스라는 거는 LNG라고도 하는데 액화 천연가스고요. 그리고 LPG는 액화 석유가스예요. 이때 액화 천연가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 누설되면은 상부에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구를 어떻게 상부에다 설치해 주는 거고, LP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설되면은 아래쪽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바닥 가까이에 환기구를 설치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제2장 압력 방출 장치 해서 나옵니다. 1. 안전 밸브. 증기 보일러의 경우 읽어보면 2개 이상의 안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 밸브는 2개 이상을 설치해 줘야 돼요. 왜? 둘 중에 한 개 고장 날 수 있잖아. 자, 한 개 고장 났는데 한 개만 쓴다. 그럼 위험하죠. 잘못하면 보일러 폭발합니다. 압력이 올라가서.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한 개에서 압력을 분출해 줌으로써 그 내부 압력을 지켜줘라. 장치의 파손을 지켜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단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는 한 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보다 작다라는 거는 소형 보일러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소형 보일러이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 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관류 보일러, 보일러와 압력 방출 장치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 방출 장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관료에 보시면 한 개 혹은 2개 설치 시 둘 중 한 개는 반드시 스프링식이어야 한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스프링식 안전 밸브라는 게 있는데, 안전 밸브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생겨서 내부의 밸브판이 스프링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보일러가 설치가 되는 거야. 보일러가 설치되고, 보일러를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어떤 이상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압력이 확 치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상 고압이라고 합니다. 이상 상태에서 올라간 압력이라고 해서, 자, 이때 그대로 놔두게 되면 보일러가 파손되거나 잘못하면 폭발의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안전 밸브 위로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스프링의 장력을 우리가 조정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스프링의 장력을 예를 들어 10kg/제곱센치로 설정을 해뒀다 라면은 이 압력이 10kg를 넘어가 버리는 순간 요 장력에 의해서 밸브판이 이렇게 위로 열립니다. 열리면서 압력이 밖으로 이렇게 도피되어져요. 자, 그래서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내려가면서 정상 압력으로 돌아가면은 스프링의 장력이 다시 밀어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10kg를 넘어가면 열리고 10kg보다 낮아지면은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안전 밸브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팍 치고 나면은 장력에 손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용할 때는 이 장력을 다시 손을 봐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장력을 손 봐주는 사람은 전문가가 해야 되지 일반인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안전 밸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 밸브는 한번 쓰고 나면은 무조건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전 밸브라는 거는 갈로에 보시면 한 개 혹은 2개 설치 시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요 스프링식을 이용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안전 밸브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 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 한 보일러의 동체 장치에 직접 부착시켜야 하며, 그 다음 줄 긋습니다. 안전 밸브와 안전 밸브가 부착된 보일러 동체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 밸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도 보면 보일러 본체에 바로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 보시면 밸브 축을 수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밸브 축, 요 밸브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증기가 위로 이렇게 밀고 올라올 때 밸브 축을, 요 판을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압력에 견디는 힘이 강할 거 아니야. 이 밸브 판이 이렇게 평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치고 옆으로 새 나가 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밸브판 축을 수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안전밸브와 안전밸브가 부착된 보일러 동체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 밸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죠.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안전밸브가 연결되어 있어요. 세이프티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S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세이프티 밸브가 있을 때는 요 밸브와 안전밸브와 보일러 사이에 어떠한 밸브도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안전밸브라는 건 어떨 때 동작해? 보일러가 압력이 올라가서 위험할 때 동작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밸브를 설치했다라고 하더라도 보일러가 언제 위험할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열어둬야 되는 거야. 즉 설치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운전자가 실수로 요 차단 밸브를 잠궈뒀어요. 실수로 잠궈뒀어. 보일러를 운전하는데. 그러면 그때 보일러 내부에 이상 압력이 발생해서 보일러에 부하가 걸리는데 이거를 밖으로 빼줘야 돼. 안전 밸브에서. 근데 차단 밸브가 잠겨있다? 그럼 이거 못 빼주고 잘못하면 고장나거나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단 말이야. 차단 밸브가 있으면. 그래서 차단 밸브라는 거는 안전 밸브와 보일러 사이에 차단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쓸모도 없고 어찌 보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압력 방출 장치의 용량 한번 읽어보면 자동 연소 제어 장치 및 보일러 줄 거 주세요. 최고 사용 압력의 요거 압력 기준이죠. 1.06배 이하의 압력에서 급속하게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갖는 보일러로서 보일러 출구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압력 방출 장치가 있을 때에는 동압력 방출 장치의 용량을 안전밸브 용량에 산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을 더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기준이 갈로에 나오죠. 보일러 최대 증발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의 최대 증발량의 30%를 가산해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 해서 나오는데 요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라고 해서 그 밑에 줄을 좀 꺼주세요.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는 호칭지름 25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보일러에서는 호칭지름을 20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는 기본 호칭지름이 25회보다 커야 돼요. 25회 이상이기 때문에 그 말은 순간적으로 압력을 도피시킬 때 이 압력이 빠져나올 때 그 유량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20회 이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아래의 기준에 의고 요 밑에 5가지 기준 요 기준에 부합하는 보일러는 20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원래는 25회인데 요 밑에 거는 20회 이상 즉 조금 작게 설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개씩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기준 최고 사용 압력이 0.1MPa 이하인 보일러. 그래서 킬로를 하면은 1kg/제곱센치 이하인 보일러인데 요거는 소형 보일러이기 때문에 20회 이상 작게 설치를 해줘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최고 사용 압력 0.5MPa 얘보다는 압력이 높아요. 킬로로 하면은 5kg/제곱센치 이하인 보일러로 동체의 안지름이 500mm 이하, 동체의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자, 그래서 이 보일러 동체가 이렇게 있을 때 압력은 0.5MPa 이하이면서 동체의 요 안지름이 500mm보다 작고 이하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동체의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짧은 보일러. 자, 요 보일러 역시도 20회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고 사용 압력이 0.5MPa. 요 바로 위에 거랑 압력 기준은 똑같죠. 그래서 5kg/제곱센치 이하인 보일러로 전열 면적이 2m 자승 이하인 보일러. 그래서 전열 면적이 2m 자승보다 작다. 이 보일러도 소형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20회 이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최대 증발량이 5톤/아워 이하인 관류 보일러. 자, 이번에는 관류 보일러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1, 2, 3번 요 녀석들은 원통용 보일러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로서 0.1MPa보다 작으면 소형이니까 당연히 지름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동체 안지름, 동체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원통 보일러일 거고, 그 다음 전열 면적 2m 자승 이하인 보일러, 요것도 원통 보일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관류 보일러라고 나오죠.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보일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버너가 이렇게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관 안에 물을 순환시키면서 어떻게 화염을 확 치출해서 순간적으로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죠. 그래서 이 관료 보일러는 순환비가 1인 보일러라고 했죠. 순환비가 1이라는 이야기는 급수가 100이 들어갔을 때 증기가 100이 발생한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들어간 양이 곧 증발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류 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는 최대 증발량으로 용량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류 보일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증발량이 어떨 때 5톤/아워보다 작을 때는 요 직경을 작게 설치해라. 20회 이상으로 설치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 역시도 지름을 25회가 아니고 좀 작게 20회 이상으로 설치를 해도 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기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쓰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 뭐 압력이라든가 동체 안찌름 길이 요런 거 이제 수치만 적어라 라고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요 기준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시면은 한 문제 무조건 공짜 얻어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부착 위치 나오죠. 요거 첫 번째 줄 거 주시고요. 보일러 본체, 과열기 출구, 제열기 및 독립 과열기의 입출구에 부착한다. 뭐 안전밸브나 방출장치.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 과열기 출구 및 제열기 및 독립과열기 입출구에 부착하는 안전밸브의 분출 용량은 각 장치의 온도를 설계 온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이어야 한다. 그래서 압력 방출 장치이긴 하지만 압력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온도 역시도 올라간다라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분출해 줌으로써 온도 역시도 낮춰서 조절해 준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분출 압력 조정. 1개일 경우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분출할 것. 2개일 경우 1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나머지 1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분출할 것. 갈래 보시면 설정 압력 초과 시 자동 연료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정 압력을 초과했다라는 것은 위험한 상태니까 연료를 차단시켜서 버너를 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을 좀 꺼주세요. 인화성, 유독성, 증기 발생 보일러에 부착하는 안전밸브는 밀폐식 구조로 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전밸브는 보일러 상단에 설치되죠. 그래서 이걸 세이프티 밸브라고 하는데 이 안전밸브가 동작되는 거는 보일러의 압력이 이상 압력을 초과했을 때 위험한 상태일 때 이 압력을 밖으로 빼주는 형식입니다. 이 압력을 밖으로 빼준다라는 거는 고압 증기도 같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는 개방형 안전밸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인화성, 유독성이라는 게 뭐예요? 인화성이라는 거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 유독성이라는 거는 독성 물질이잖아. 그래서 독성 물질이 밖으로 누출돼 버리면 사람한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재의 위험이나 화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인화성, 유독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는 요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밀폐형 안전밸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온수 발생 보일러의 압력 방출 또는 안전밸브의 크기 갈래 보면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보면 온수 발생 보일러에는 압력이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에 달하면 즉시 작동하는 줄 것입니다. 방출 밸브 또는 안전밸브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출관을 갖출 때는 방출 밸브로 대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도 줄 것입니다. 방출관에는 차단 장치, 밸브 등을 부착시키지 말 것. 앞에서도 했었죠. 안전 밸브와 보일러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 밸브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인화성 액체를 방출하는 열매체 보일러의 경우 방출 밸브 또는 방출관은 밀폐식 구조이어야 한다. 앞에서도 했죠. 화재 및 화학사고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밑에 줄 것입니다.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및 온도 393켈빈. 요거를 도시로 하면은 120도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0도씨 이하의 온수 발생 보일러에는
방출 밸브, 요거 네모해 주세요. 방출 밸브. 방출 밸브를 설치하며 그 크기는 20회 이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밑에도 줄 긋습니다. 온도 393 켈빈, 120도씨를 초과하는, 이번엔 초과죠. 초과하는 온수 발생 보일러는 안전 밸브 네모해 주세요. 안전 밸브를 설치하며 그 크기는 20회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방출 밸브와 안전 밸브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읽어보면 온수 발생 보일러 등에 부착하는 방출 밸브의 크기 및 지름은 줄 긋습니다. 보일러의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의 그 10%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름과 개수를 정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밑에 온수 발생 보일러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 방출관 전열 면적에 따라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넘어가 보시면, 자, 온수 발생 보일러 전열 면적에 따른 방출관의 크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도 별표 3개짜리예요. 그래서 표에 별표 3개 꼭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표 한번 보게 되면, 자, 그 기준이 전열 면적. 그래서 전열 면적은 미터에 자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출관의 안지름. 자, 요 지름은 미리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쭉 한번 적어보면 총 4가지인데 전열 면적부터 10m 자승 미만이죠. 그래서 10m 자승 미만입니다. 그래서 미터 자승 위에 있으니까 그냥 요거는 제가 암기하기 좋게 요 단위는 지워버리고 10 미만. 그 다음 두 번째가 10에서 15 미만. 그 다음에 15에서 20 미만. 그리고 20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거는. 자, 그 다음 방출관의 안지름은 25, 요것도 밀인데, 미리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암기하기 좋게. 그래서 25의 이상. 그리고 30 이상. 그 다음 40 이상. 그 다음 50 이상.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요게 미리 단위로 나올 때도 있고 A 단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5mm 혹은 25A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저도 뭐 습관적으로 가끔씩 뭐 25A 뭐 미리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표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 10 미만은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출발이니까. 그래서 10보다 작은 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10 미만입니다. 10 미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10이 앞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갭차가 5가 납니다. 즉 10이 내려갔으니 10 더하기 5에서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5 미만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15가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15에서 갭차가 또 5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에서 20 미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또 20이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 미만 그 다음 이상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숫자의 관계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방법이 더 어렵다 그러면 알아서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외우니까 쉬워서 이렇게 외운 거고. 자, 그 다음에 안지름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요게 갭차가 5가 나고 나머지는 10씩 난다 라는 거 눈여겨보실 필요 있죠. 그래서 25회 이상, 그 다음 30, 그 다음 10씩 나니까 40, 50. 저는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되고 본인 편하게 외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외우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제3장 급수장치 보겠습니다. 사실상 급수장치는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뭐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한번 더 나오는데 복습의 의미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 급수장치의 종류. 주펌프 세트, 인젝터 포함, 보조펌프 세트로 2세트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보조펌프 세트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데, 자, 원래 이 급수펌프 같은 경우는 최소 2세트 이상을 설치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 라인과 보조 라인 이렇게 2개를 설치해가지고 주 라인에 있는 펌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요거를 점검하는 동안에 보조 펌프를 돌리고 있다가 나중에 얘가 수리가 완료되면은 다시 설치하고 원래 주 라인을 사용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 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 펌프를 설치해둬야 된다. 기본적으로 2세트로 설치해주게 되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보조 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3가지 항목이 나오죠. 그래서 요 3가지 항목 이렇게 묶어서 별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쭉 한번 읽어보면,
전열 면적 12m 자승 이하인 증기 보일러, 전열 면적 13m 자승 이하인 가스용 온수 보일러, 전열 면적 100m 자승 이하인 관류 보일러라고 해서 기준보다 작은 용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개만, 그래서 한 세트만, 한 개라기보다는 한 세트만 주 라인만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주 펌프 세트는 동력으로 운전하는 급수 펌프 또는 인젝터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보일러 급수가 멎는 경우 즉시 연료 열의 공급이 차단되지 않거나 과열될 염려가 있는 보일러에는 인젝터, 상용 압력 이상의 수압에서 급수할 수 있는 급수 탱크, 내연기관 또는 예비 전원에 의해 운전할 수 있는 급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일러가 운전 중에 갑자기 정지해버렸어요. 근데 보일러가 계속 가열되는 상태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인젝터가 뭐예요? 증기압을 이용해서 급수를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과열돼 있다라는 거는 압력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증기압을 이용해서 급수를 행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상용 압력 이상, 그래서 압력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용 압력 이상의 수압에서 급수할 수 있는 급수 탱크, 그리고 내연기관 또는 예비 전원에 의해 운전할 수 있는 급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열되었을 때 급수 장치를 이용해서 급수해서 보일러를 식혀주는 겁니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주펌프 세트 및 보조펌프 세트는 보일러의 상용 압력에서 정상 가동 상태의 필요량을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주펌프 세트가 2개 이상의 펌프를 조합한 경우 보조펌프 세트의 용량은 보일러 급수 필요량의 25% 이상이면서 주펌프 세트 중 최대 펌프 용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 라인에 펌프가 2대고요. 그리고 보조 라인의 펌프가 한 대다라고 했을 때는 요 펌프 세 대의 용량이 다 똑같으면 곤란한 거죠. 왜? 얘도 1kg, 얘도 1kg고 얘도 1kg 같으면은 주 라인이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돼? 요 두 개를 합쳐서 넣는 거기 때문에 압력은 2kg/제곱센치로 유량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주 펌프 한 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렸어. 그러면 그렇다고 한 개만 돌리자니 유량이 딸려. 자, 이때 보조 펌프를 써야 되는데 보조 펌프의 용량이 얘들 두 개와 같다면 결국은 유량이 딸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조 펌프 세트의 용량은 보일러 급수 필요량의 25% 이상, 즉 필요 급수량보다 1.25배 크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25% 크게 유량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라는 거고, 주펌프 세트 중 최대 펌프 용량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1kg였고 얘는 3kg짜리 펌프였다. 그러면 최대 유량이 4kg/제곱센치란 말이에요. 자, 이때 요 펌프의 그 압력이 더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 라인의 주 펌프 중 그 최대 압력, 가장 높은 펌프의 압력보다 요 보조 펌프의 압력을 더 높게, 즉 뭐 한 4에서 5kg/제곱센치 정도로 만들어줘라 이 소리입니다. 얘보다 더 크게. 자,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만 봐서는 어렵지만 요렇게 보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밑에 2개 이상의 보일러에 대한 급수장치라고 해서 한 개의 급수장치로 2대 이상 보일러에 공급할 경우 이들 보일러를 한 대로 간주하여 적용시킨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보일러가 2대가 있다. 보일러가 2대가 있다. 근데 급수 펌프는 한 개인 거야. 주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 대만 갖고 급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요 보일러가 2대라면 당연히 2개의 용량을 더해서 급수 펌프의 용량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2군데 충분히 급수량을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 급수 밸브와 체크 밸브.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 밸브 2에 가까이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그 밑에 줄 거 주세요. 최고 사용 압력이 0.1MPa 1kg/제곱센치 미만일 경우 체크 밸브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밑에 보시면 급수 밸브, 체크 밸브의 크기라고 해서 나오는데 요거 별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전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열 면적 얼마? 10m 자승.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작을 때 이하일 때, 그리고 이거보다 클 때 초과일 때. 그래서 작을 때는 15A, 클 때는 20A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보면은 전열 면적 10m 자승 이하일 때는 15A 이상, 전열 면적 10m 자승 초과일 경우에는 20A 이상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 다음 4. 자동급수 조절기 해서 나오죠. 2개 이상의 보일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동급수 조절기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보일러 한 대당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보일러에 공통으로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가 2대 같으면 자동급수 조절기도 2대, 보일러가 3대 같으면 자동급수 조절기도 3대 설치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5. 급수 처리. 용량 1톤/아워 이상의 증기 보일러에는 수질 관리를 위한 급수 처리 또는 스킬 부착 방지나 제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수처리된 수질 기준은 KSB 6209 중총경도 성분으로만 한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제4장 수명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1. 수명계의 개수라고 해서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보면 2개 이상 유리 수명계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명계라는 거는 우리 보일러가 있으면, 이렇게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앞에 수주관이 설치되고 그 앞에 수명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거를 수주관은 뭐였어요? 수명계로 들어가는 이물질 등을 걸러주고 압력을 한번 흡수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요거는 수명계, 말 그대로 수면을 보는 겁니다. 수면을 봐서 뭐 하는 거야? 이 보일러 내부의 수위를 측정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수면을 봐가지고 수면을 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면계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유리 수면계를 부착한다. 요게 원칙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수면계의 전면을 보게 되면 요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에 유리 수면계가 요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볼트로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2개를 설치하느냐? 2개를 설치해야지만, 예를 들어 수위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수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수위가 이렇게 표시되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얘가 수위가 낮아졌네. 자, 그럼 뭐예요? 얘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얘가 고장났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배관이 막혔다거나 혹은 뭐 수면계 안에 이물질이 꼈다거나, 자, 그래서 한쪽의 수위가 떨어지거나 혹은 한쪽의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개의 수면계를 점검하고 청소한 후에 정상 운전으로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곳이 고장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2개 이상을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소용량 및 소형 관류 보일러는 1개 이상의 유리 수명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용량이니까 이런 거는 1개로 충분하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3번째, 2개 이상의 원격 지시 수명계에 부착 시 유리 수명계를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4번째, 최고 사용 압력 1메가파스칼, 요거는 10kg/제곱센치죠. 자, 그래서 1메가파스칼 이하, 동체 안찌름 750mm 미만일 때 수면계 중 1개는 다른 종류의 수면 측정 장치로 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단관식 관류 보일러는 수면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단관식 관류 보일러 뭡니까? 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관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 수면이 있어 없어? 없죠. 없기 때문에 얘를 설치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단관식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면계 대신에 주로 보면은 압력계를 설치해 줍니다. 압력계.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면계의 구조, 요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유리 수면계는 상하에 밸브 또는 콕을 갖추어야 하며 한눈에 그것의 개폐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소형 관류 보일러에서는 밸브 또는 코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